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의료융합기술실용화연구원의 임홍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수술 보조 로봇에 적용되는 수술기구 자동 교체 메커니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발표 내용은 리커다인으로 굉장히 이제 어렵거나 어떤 새로운 해석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단히 일반적인 이제 리커다인을 활용한 해석 방법에 불과한데 새로운 메커니즘을 개발하는데 리커다인이 어떻게 사용되었다 정도를 소개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로봇은 알고 계셔도 수술 보조 로봇이나 수술기구 자동 교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이런 것을 개발해도 리커다인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 먼저 수술 보조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계 진행 방향과 메커니즘 개발 과정을 설명드린 후 최종 모델 설명과 이를 활용한 해석 및 결과 분석 등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보조 로봇 개요입니다. 아래 보시는 사진과 같이 로봇 수술 시 시술자는 떨어진 그 마스터 콘솔에서 로봇을 조작하지만 간단한 보조 기능인 혈액 흡수, 봉합사, 커팅 등의 작업은 사진의 그 붉은 원에 표기된 것과 같이 수술 보조자가 참여하여 보조 동작과 기구 교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레지던트 정도의 수준에서 수술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련 인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수술 보조자를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병원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자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도 많이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문제로 비접촉 혹은 비대면 수술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시술자만 원격에서 수술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비접촉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점과 함께 로봇 수술의 큰 의미인 수술 소요 인력의 감소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시술자 단독 로봇 수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수술 보조 그 로봇용 기구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우측으로 있는 그림이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이 수술 로봇을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좌측으로 있는 하나의 로봇 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구가 여러 가지 그 보조 기능, 한마디로 포셉이라든지 석션 혹은 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로봇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로봇이 기존에 이제 수술 보조자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완전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술 보조 로봇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셉이라든지 석션 혹은 커팅 등의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아주 간단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또 도구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로봇처럼 기능별 로봇암을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로봇암으로 다양한 기구를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라는 컨셉은 비용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 보조 로봇도 단일 로봇암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수술 기구만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개의 수술 기구들이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도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로봇 기구에서 도구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장치는 이미 산업용 로봇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좌측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그림과 같이 어떤 그 작업 공정에 맞춰서 필요한 기구를 로봇 암에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교환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공합을 사용해서 완벽한 체결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들이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옆쪽에 있는 수술 로봇에 사용되는 이 수술기구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산업용 로봇처럼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체의 삽입 통로, 그래서 이쪽 끝에 손가락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관이 인체에 삽입되는 관, 우리가 이제 캐뉼라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위쪽으로 수술기구가 통과하는 이 이제 기구를 이제 트로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에 일단 일정한 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관이 삽입이 되면은 그 관이 고정점이 되게 됩니다. 인체 안에서 어떤 이제 회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위치는 변경되지 않는 형태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꼭 우리가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곳에 적용되고 있는 로봇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쓰이고 있는 이런 도구 자동 교체의 메커니즘을 수술 로봇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니까 수술 기구, 수술 로봇 형태에 맞춘 새로운 도구 수술 기구 교체 자동 교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구되는 구동 범위와 설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수술기구 자동 교체기기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 잡았던 그 단일 수술기구가 장착되어 있는 로보담의 구조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결국은 여기에 이제 이 슬라이더 링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수술기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절에서 회전이 발생함으로써 이것이 뭐 피칭 방향 혹은 요잉 방향으로의 회전이 원활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 로보담 구조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자동 교체 기구의 방식은 일단 뭐 이렇게 회전체에다가 여러 개의 수술 기구들이 장착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이 그 슬라이더 위치로 가서 거기에 뭐 탈착타를 하면서 결국은 원하는 기구를 골라 쓸 수 있게끔 한다고 컨셉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구 개발 처음에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런 간단하게 하나 더 기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붙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한 수술 기구들 여기서는 뭐 한 3개 정도를 구성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4개, 5개까지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이제 회전과 그 다음에 이런 슬라이딩 방식이 조합하면은 뭐 여러 개의 수술 기구들을 크게 문제 없이 교체하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어떤 이제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일단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보조 로보담의 구동 영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회전축에 대한 명칭, 그래서 이 슬라이더 기구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회전을 이제 피칭 방향으로 정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구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요잉 방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리미트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좌우로는 거의 이제 눕다시피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70도 정도까지 회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피칭 방향으로는 앞뒤로 한 60도 정도 각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구동 범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고려한 초기 컨셉의 모델을 가지고서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적용을 해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 표시된 그 빨간색 선은 이제 이 환자하고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일단 좀 위험선이다라는 걸로 이제 빨간색을 표시했고요. 물론 이제 이 기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가 이제 환자한테서 인체에 삽입되어 있는 이 고정 포인트인데 이것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 이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다른 수술 기구들이 환자의 몸을 찌르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로봇은 하나의 고정점을 중심으로 회전이 발생을 하고 그 고정점은 움직이면 안 되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CM이라고 표시된 것은 이제 Remote Sense of Motion의 약자로 보통 이제 이러한 수술 로봇을 제어할 때 하나의 고정점을 중심으로 회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이 뭐 뒤로 누워질 때는 괜찮은데 앞으로 이렇게 굽혀졌을 때는 일단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저희가 초기에 잡았던 어떤 컨셉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그 요구되는 그 보조람의 이제 구동 범위를 가지고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피칭 회전에 대해서 이제 영역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초기 위치에서 이게 환자 접촉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면은 지금 60도 각도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삼각형 안으로 전체 기구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수술기구,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는 다른 대기 상태의 수술기구의 끝점이 지금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그 슬라이더 링크부가 역시 이쪽의 접촉 안전 영역 바깥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RCM 포인트에 놓고 한번 돌려봐도 지금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의 접촉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잉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건 요잉 방향은 사실 더 이제 눕는 기구, 오히려 뭐 이렇게 더 뒤집어지는 경우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쪽 안정 영역이 굉장히 이제 좁게 되고, 결국 이 슬라이더의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뭐 여러 번의 이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수술기구의 자동 교체 구동 메커니즘의 컨셉을 이제 초기의 모델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구가 어떤 방식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앞쪽으로 이제 튀어나와 있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이제 대기 상태의 수술기구들을 이쪽 슬라이더 그 링크 뒤쪽으로 배치하는 형태로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제 뒤쪽에 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이 회전 이 조인트 부분, 로봇 암과 연결되어 있는 회전 조인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뭐 회전을 하나가 이제 걸리게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기구를 교체할 때만 일종의 이 뒤쪽의 슬라이더가 위로 상승을 해서 이 간섭 자체를 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라온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수술기구가 사용 위치로, 대기 위치에서 사용 위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하강을 해서 이쪽에 있는 이 슬라이더 링크 쪽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은 이 기구가 완전히 수술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그런 방식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교체를 위해서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메커니즘의 장점은 지금 어쨌든 사용 상태에서는 가장 뭐 이렇게 최소화된 크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대기 상태 수술기구들이 환자를 이제 접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뒤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이 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실제로 교체할 때를 빼고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접혀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로봇암과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서부터 먼 거리에 질량이 위치할수록 이 회전 조인트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교체할 때는 사실은 뭐 로봇암이 구동하면서 교체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정지 상태에서 이것이 늘어났을 때 로봇암에 가해지는 부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 교체가 다 끝나고 나면은 원래 길이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때 로봇암이 움직이게 되면 로봇암의 관절 부분에 갖는 어떤 모멘트의 값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크기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수술기구의 슬라이딩 길이는 사실 단일 기구였을 때 한 320mm 정도 움직여야 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이 슬라이드 링크의 폭도 한 50mm, 그 다음에 전체의 길이가 한 620mm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단일 기구에서 이제 3개의 수술기구를 교체하면서 쓸 수 있는 자동 교체 방식의 이 슬라이더 링크를 만들고 설계해서 크기를 대충 잡아보았을 때 일단 한 707 전체 길이가 약 한 707인데 사실은 여기서 약간 좀 특정한 포인트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슬라이더의 링크부의 길이만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은 한 65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도 역시 최대 한 85 정도로서 물론 이제 이 수술기구가 양옆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더 이상 줄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커졌습니다만은 길이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작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했고, 실제 이제 구동부 디자인까지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설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오히려 615mm로 기존의 그 620mm보다는 더 오히려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기구 교체를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리는 한 150mm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뒤쪽의 폭은 굉장히 이제 넓습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이 환자하고 접촉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앞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에서의 폭은 한 60 정도로 기존의 한 50에서 한 10mm 정도 커진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크기에서는 정말 그 최소로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기구 자동 교체 장치의 제작 모델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각각,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예, 여기에 이제 스크류 방식이 있어서, 이게 그 수술기구가 사용함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전우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쪽에 있는 이제 교체 기구부가 있어서, 이쪽에 이제 대기 상태의 수술기구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하나, 반대편에 하나 해서 총 3개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기구가 교체 기구부 쪽으로 가는 그 과정도 역시 슬라이딩 방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교체 기구에 교체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할 때 상승과 하강 슬라이더는 원래 있는 이 슬라이더 링크부 뒤쪽에다가 장착을 시킴으로써 일단 공간을 최소화했다, 기구의 크기를 최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 모델과 구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구성한 이 설계 기구물에서 수술기구 자동 교체 메커니즘의 구현 방식을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상태가 초기 상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구가 어떤 이제 수술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다른 기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더부에 장착되어 있는 이 수술기구가 교체기구부로 이제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해서 교체기구부에 체결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교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체 기구부가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해서 뭐 좌든 우든 어쨌든 필요한 기구가 이쪽 그 장착 위치로 올 수 있도록 회전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 기구가 그 위치에 회전이 완료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 하강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교체 기구부에서 다시 이쪽 슬라이더 기구부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른 기구가 완전히 실제 수술에 사용될 수 있는 대기 상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수술 기구를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실제 자동화된 이제 자동화 장비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액추에이터를 사용을 했어야 되고요. 각각의 이제 구동 방식에 맞게끔 모터를 배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뭐 수술 기구에 대한 간단한 동작까지 포함을 해서 총 7개의 모터를 사용을 해서 이 동작들을 다 수행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사실 이 기구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기구 동작이나 혹은 기구의 회전, 그 다음에 이 수술기구의 전후진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은 교체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체의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제 모터의 개수는 이제 4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3개는 이제 수술 동작에 사용되는 어떤 액추에이터의 개수이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동 시뮬레이션은 다음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제 리커다인 모델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기구부하고의 간섭은 없는지, 구동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수행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세부적인 좀 기구부 모델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수술 기구가 이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어떤 아답터에서 교체 기구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잠김이나 혹은 해제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 이것도 뭐 별도의 또 액추에이터를 써가지고 구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다음과 같이 이제 스프링의 텐션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이쪽 핀을 눌러줬을 때 이쪽에 걸려있는 핀이 해제가 되면서 잠긴 부분이 풀리기도 하고 잠김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메커니즘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작동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핀을 밀게 되면은 이게 눌리면서 여기에 그 걸려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잠김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뒤로 빠지게 됨으로써는 다시 얘가 이거를 잠그게 되는, 그래서 고정시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그런 이제 잠김과 해제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슬라이더 기구부에서 교체 기구부로 실제 슬라이딩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핀 접촉을 통해서 이 기구를 뒤로 밀어주고 혹은 앞으로 당겨주는 이제 그러한 방식의 메커니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좀 실제 뒤로 빠질 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단차를 둬서 이게 최종 위치로 가게 되면은 약간 아래로 들어감으로써 이 기구가 완전히 뒤로 빠질 때는 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어떻게 구동이 되냐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밀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자기 위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위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쪽 슬라이드 기구부로 장착이 완료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동일한 장치는 이것을 이제 슬라이드 기구부에서 교체 기구부로 이동을 시킬 때 구동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방향이 다르게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기구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교체가 만들어지는가를 이제 구현을 해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리커다인 해석 모델로 보여드렸듯이 다음과 같이 이제 교체 기구부가 회전을 하고 다른 기구가 들어와서 이 슬라이더 기구부로 이동하는 것까지가 교체 과정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금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해석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됐던 부분은 기구부에 간단하게 한번 실제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목표로 했던 교체 시간이 한 10초 정도가 최종 목표였는데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는 한 27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10초의 그 목표 기준은 실제 수술 상황에서 어떤 이제 기구가 교체할 때 그냥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원활하게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을 한 10초 정도로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목표치보다 굉장히 느린 이제 형태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교체 속도를 좀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각 단계별로 얼마 정도의 속도를 늘려야 이것이 구현이 가능할까라는 목표치를 좀 잡아보기 위해서 일단 구동 상태별로 분석을 리커다인을 가지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체 기구부로 이동하는 이러한 동작 시간이 지금 현재 제작된 기기로는 한 6초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거를 적어도 한 2초 정도까지는 단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교체 기구부가 상승하는 것도 똑같이 한 6초 정도 걸리는데 역시 이것도 3분의 1 수준의 6초 정도로 단축을 했어야 되며 또 회전에 걸리는 시간도 현재 한 3초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 2초 정도로 줄이게 되면은 다시 이제 똑같은 형태로 내려오고 기구가 이동하고 하는 애가 2초 하면은 결국 이 5단계가 각 2초로 해서 총 10초 정도의 최종적으로 교체 시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잠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봇 암에 걸리는 부하를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질량을 로봇 암의 스펙을 고려해서 한 이제 4kg 정도 이내로 이제 잡았었는데 각각의 이제 파트부들에 대한 무게를 예측을 했고 이것이 그렇게 4kg를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으며 실제 제작한 모델에서 지금 질량을 측정했을 때도 약 한 3.36kg으로 4kg의 목표치를 달성을 해서 구동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는 구동 모터도 솔직히 이제 좀 더 성능이 높은 수준으로 해서 변경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나 구동부 등에 대해서도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질량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전체 기구물의 무게가 4kg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은 이루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분석을 했었던 거는 이제 기구를 교체하는 이러한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것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발생하는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모터에서 작용하는 반력값의 크기가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기가 후진하는 거는 이제 2초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체부가 상승이나 하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시간대를 놓고서 얼마나 반력값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교체부 회전을 할 때도 빠르게 회전할 때와 이제 좀 천천히 회전할 때 얼마나 반력 토크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이런 이제 스플라인 형태로 해서 지금 시간에 대한 그 길이 변화 값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커지는 이런 구간을 넣지는 않았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속도가 날 수 있는 이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1초, 1.5초, 2.2초, 2.5초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지금 값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는 나지는 않고 있지만 한 2초 정도의 값을 갖는다고 해도 반력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거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초 정도의 시간으로 이동을 해도 큰 반력의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전 속도에 따른 이제 반력 토크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회전하는 그 속도가 회전의 이동 거리를 다음과 같이 이제 곡선 형태를 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잡아봤는데 이거를 이제 1초 정도로 회전을 시켰을 때는 굉장히 이제 초기 반력값 토크 값들이 크게 나와서 이거에 대한 이제 모터에 작용하는 모터에서 작용해야 되는 토크 값들이 상당히 좀 커지게 됨을 알 수가 있었었고요. 이것도 역시 한 3초 정도 이후로는 거의 큰 변화가 이제 나타나지고 있지 않아서 대략적으로는 이걸 한 3초 정도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모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 연구에서는 단독 로봇 수술을 위해서는 기존 수술 보조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술 보조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결국은 이 자동으로 수술기구의 교체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개발해 보았다라는 것이 이 연구에서 수행을 한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기구 자동 교체 기기는 수술 로봇이나 보조 로봇과의 기구적인 간섭이나 환자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교체 기구의 부피는 최소화되도록 소형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조 로봇암 끝단에 장착되어서 구동하게 되기 때문에 보조 로봇암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기 질량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수술기구 자동 교체 메커니즘을 개발했고, 이제 기구를 제작해 봄으로써 실제적으로 이것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물론 이제 목표치에 좀 미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좀 활용을 해봤고, 좀 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해 보아서 결국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모터를 선정할 때나 구동부 스펙 선정을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다 경량화되고 그 다음에 보다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제작품을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